안녕하세요. 엠모드입니다. 김준 게이트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김준이었는데요. 7년 전 건우를 차로 사고 낸 것도 모자랐죠. 선율 엄마 김은민 사고도, 또 자신의 얼굴을 알고 있는 트럭 운전사 사고까지 김준이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편 수연은 수호가 은밀히 자료를 모아두었던 상자를 발견했는데요. 그 안에는 수연이 감옥에 있을 당시 수호가 조사했던 건우 사건 자료들이 들어 있었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수호. 수연은 남편에게 따지는데요. 충분히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이었잖아요. 왜 항소하지 않았냐? 당신 이거 알고도 왜 가만히 있던 거냐? 그런데 수호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나한테는 건우만큼 당신도 중요했다. 우리 그만 건우 놓아주자. 와, 목이 아주 꽉꽉 맥히더라고요. 물론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고 수연을 걱정하는 수호 마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이건 사실 배신 아닌가요? 결국 수연은 자긴 덮을 수 없다며 선율을 찾아갑니다. 선율에게 말했죠. 건우 죽음과 너희 엄마 죽음에 김준이 모두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고. 김은민이 죽기 전 남긴 유언은 단 3글자, 태블릿이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온 힘을 쥐어짜서 마지막 순간까지 유언으로 남겼을까. 11화까지 봤을 땐 저는 이게 김준 조심해 라던가 어떤 상황이나 부탁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물건이었어요. 수진이 말했잖아요.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하셨다고. 왜 이상한 말을 남겼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수연도 선율도 둘 다 멘붕이었죠. 태블릿? 알약을 잘못 알아들었나? 실제로 알약 영어 발음도 태블릿이랑 비슷하잖아요. 누가 알약으로 자기를 죽였다는 건가?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옆집 여자 윤혜금. 수연을 꼭 한번 돕고 싶었다는 해금의 대사. 아, 이때를 위한 복선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이사 가기 전 해금이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주고 갑니다. 건우가 죽던 날 태블릿을 들고 뛰어갔다고. 태블릿의 위치는 선율이 알아냈는데요. 결정적인 힌트가 선율 엄마가 건네주었던 목걸이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목걸이 안에 숨겨둔 정보는 권지웅이 아내에게 전해준 것이었죠. 권지웅이 왜 건우 태블릿을 전당포에 맡긴 것인지, 아내 김은민에게 전해준 것인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권지웅이 약속한 상대가 김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권지웅도 알고 있었겠죠. 김준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인지 말입니다. 권지웅이 선율이를 꼭 고쳐달라며 김준 대신 덮어쓰기로 했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김준이 입을 싹 닦을 수도 있고 시치미를 뗄 수도 있던 것이죠. 권지웅에게는 보험이 필요했고 그게 바로 태블릿. 만약 김준이 선율이 치료를 약속대로 해주지 않거나 모르는 척 시치미 뗄 경우 권지웅은 김준의 녹취 자료가 모두 담겨있는 이 태블릿을 보관해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목걸이에 숨긴 채 전한 거죠. 아내 김은민 역시 태블릿을 확인했거나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마지막 유언으로 태블릿 3글자를 남긴 겁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선율 또한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아버지 권지웅이 김준 죄를 뒤집어 쓴 것도, 또 은수연 아들 건우가 죽게 된 것도 자기 심장치료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수호 손에 들려있었던 옥수수밭 사진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김준이 시신을 유기한 장소입니다. 누구의 시신이냐? 바로 김은민을 차로 친 트럭 운전자죠. 지난 화에선 트럭 운전자 아내를 찾아간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남편은 죽고 아내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고 있었죠. 당시 트럭 운전사였던 남편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김준이 건우를 차로 치고 나서 권지웅에게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그 아이가 내 얼굴을 보았다고. 김준은 자기 앞길에 걸림돌이 되는 건 모두 치워버리는 인물입니다. 트럭 운전사도 결국 김준의 추악한 면을 알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김준이 몰래 죽인 거죠. 시신을 몰래 묻어둔 곳이 옥수수 밭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의견이 분분하신 내용인데요. 대문을 열어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제가 총 3명 정도로 추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은수연 입장에서 말해볼게요. 시어머니 정명희 여사, 친정엄마 오고은 여사, 그리고 시동생 강태호입니다. 그런데 강태호는 건우를 떠나보내는 날 군대에 있다가 급하게 긴급 휴가를 나왔었잖아요. 태호는 아니죠. 남은 인물은 2사람, 시어머니 정명희와 친정엄마 오고은입니다. 처음에는 정명희 같았거든요. 아들을 향한 집착도 그렇고 충분히 수호랑 손자 건우랑 단둘이 집에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반찬이라도 챙겨다 주려고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난 화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나와버렸어요. 바로 뇌진탕 후유증으로 건우 사건 날 돌아간 오고은 여사 모습이었죠. 1화를 보면요, 수연이 공항에서 집에 돌아가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분명 가게가 엄청 바빴거든요. 전화 통화한 시점은 수연이 집에 도착하기 1시간 전쯤이었죠. 치매에 걸린 듯한 오고은 여사가 했던 대사가 있는데요. 한유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얼른 가자. 강서방이랑 건우 반찬이라도 챙겨줘야지. 물론 공개된 장면처럼 오고은 여사가 직접 반찬을 가져다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게가 바빴다는 점, 그리고 한유리를 부른 점으로 보면요, 그날 집에 반찬을 가지고 다녀간 사람은 오고은이 아니라 한유리라고도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드라마 리뷰 초반에는 한유리가 그날 불륜을 저지르고 몰래 문을 열고 나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불륜을 저지른 날은 그날이 아니었잖아요. 12월 26일 단 하루였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수호와 유리는 불륜 관계가 아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 한유리는 아니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한유리가 그날 집에 왔을 개연성이 생겼어요. 바로 엄마 반찬 심부름 때문에. 사건 당일 수연이 전화했을 때 수호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듯한 모습과 함께 수호 핸드폰이 침대 밑에 떨어져 있던 화면 있었잖아요. 한유리가 집에 왔을 땐 수호는 건우를 간호하다 피곤했는지 잠들어 있었고 한유리는 바쁜 가게 일을 마저 도와줄 생각에 반찬만 냉장고에 넣어두고 나왔던 게 아닐까 합니다. 수호가 잠든 사이 문을 열어준 건 건우일 것 같은데요. 아빠 수호가 챙겨준 해열제를 먹고 어느 정도 회복을 했던 것 같아요. 한유리가 왔다 간 것은 건우만 알고 있던 거죠. 아마 한유리도 문을 열어두었던 사실은 몰랐거나 뒤늦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미리 알았더라도 차마 말하지 못했을 것 같고요. 불륜 사실까지 겹쳐서 더더욱 말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단 2회만을 남겨두고 있는 원더풀 월드.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흥미진진한데요. 너무 드라마가 잔인하다. 애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좀 충격받으신 시청자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전화통화 내용 듣는 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드라마가 명작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는요, 은수연이라는 캐릭터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엄마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점. 자식을 위해 상대가 아무리 대단한 악인이더라도 맞설 용기를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드라마라는 게 현실에 있을 듯한 내용을 바탕으로 허구적 상상을 더한 거잖아요. 드라마는 그냥 드라마로 보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이유는 인간 만사, 삼라만상 이야기를 통해 희노애락과 삶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이게 아마 끊을 수 없는 드라마와 영화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엔조이 무비 드라마 엔무드.